안녕하세요, 고고컴입니다.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두니어 C++ 언어 기초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야 되겠죠. 네, 앞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 로봇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시죠. 로봇. 자, 로봇가 이제 선조 페어런트 위치에 있는 이제 로봇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자, 이 로봇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제 로봇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입을 하나 있다고 또 생각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변수들을 가져오고 세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함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자, 로봇가 토킹 할 수가 있고 싱킹 할 수가 있고 워킹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세 가지의 행위가 있고 세 가지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프라이빗이라서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값이고요. 그냥 이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 지금 타입이라는 것만 퍼블릭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함수들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퍼블릭이니까.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설명드렸을 때는 클래스 로봇 헤더, 언더바 헤더로 제가 표현했지만 어쨌든 구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클래스 로봇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의를 해서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endif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중복 선언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네, 이 클래스 로봇이라는 헤더 파일이 앞으로 장차 이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중복하게 되니까 이렇게 막아둔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구현되는 쪽에서는, 자, 클래스 로봇.cpp입니다. 자, 클래스 로봇.헤더, 요것은 바로 옆에 있는 요 파일을 말하는 거고요. 자, 가지고 오면 설명드렸듯이 클래스명 이름 주시고 콜론 2개 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멤버 함수들을 이렇게 다 정의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setInfo라는 것은 바깥에서 인수를 받아서 height, weight, leg스니까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하게 숨어 있는 이 변수들을 세팅을 해 놓는 것입니다. 네, 외부에서 전달받아서 내부 변수를 세팅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set robot information이라고 한 거고요. 자, get은 내부에 그런 변수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어떤 값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출력을 해보는 정도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건데요. 행위인데, 자, 로봇에는 세 가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시죠. 토킹이 있고, 싱킹이 있고, 워킹입니다. 자, 베이스 로봇, 토킹, 싱킹, 워킹 다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베이스 기준이 되는 로봇의 이제 행위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걸 가지고 실제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자, 클래스 로봇.헤더 include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정의된 그 파일이니까요. 그래야 이 로봇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include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 클래스 로봇.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네, 로봇 주시고요. 요거는 변수 이름이니까 이것이 바로 객체가 되는 것이죠. 네,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고요. 자, myRobot.setInfo, 요 포인트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myRobot이 가지고 있는, 즉 결국 로봇이죠. 로봇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다 이렇게 불러 보았습니다. 네, setInfo도 주고 getInfo도 하고 thinking, talking, working 다 하는 거죠. 타입은 뭐 따로 이제 뽑아 본 거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컴파일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은, 네, 세팅된 정보가 지금 키가 170, 무게가 50, 다리가 2개. 이래서 이제 이렇게 갔고요. 자, 여기에 타입은 제로입니다. 일단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0이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타입을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퍼블릭으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myRobot.type으로 외부로 끌어내서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하이트, 웨이트, 레그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get info를 통해서 그 내부 변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이제 행위, talking, thinking, working 이제 보셨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 이렇게 만든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C++ 언어, 즉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상속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inheritance라는 것.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를 새로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누가, 이것이 부모 때고 이것이 이제 자녀 때가 되는 것이죠. 네. 자, 파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이브드라고 하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최초의 클래스 하나가 파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주 귀여운 애완 도구 로봇이 있는 거죠. 또 물고기, 물속에서 헤엄치는 피쉬 로봇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소용 로봇가 있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플로어를 돌아다니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로봇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세 가지의 로봇은 바로 그 부모격이 되는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물려받아서 생긴 새로운 클래스들입니다. 네. 자, 이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행위 중에, 자, talking, thinking, working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녀 때가 되는 도구 로봇과 클리너 로봇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부모 때에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때에 새로 생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시 또, 종류에 따라서 다시 파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도구 중에서도 또 다른 여러 종류별로 도구가 많으니까요. 네. 이렇게 계층을 이룬다. 하이러키라고 하는데 계층을 이룬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부모에 있는 행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행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필요한 것들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봐야 되겠죠. 네, 자, 도구 로봇이라는 걸 이제 하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당연히 클래스 로봇이란 헤더가 들어와야만 거기에 로봇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물려받으려면 인클루드를 해야 되겠죠. 네,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똑같고요. 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새로 만든, 자, 도구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파생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름이고요. 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이렇게 합니다. 콜론을 주고 여기에다가 상속하고자 하는 부모의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네. 자, 대신에 이 앞에 퍼블릭이라고 주셔야만이 이 로봇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하면 액세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퍼블릭이라고 꼭 수식어 주시고요. 부모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콜론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로봇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갔고요. 자, 여기 하나가 새로운 게 이제 들었는데, 러닝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자식 세대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것이고, 그 나머지 thinking과 working은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thinking은 물려받았지만은 이 자식 세대의 실제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 파일인 CPP 때 가서, 자, thinking의 내용을 바꿉니다. 이렇게 도구 is thinking이라고. 자, 이름은 같은 thinking입니다. 예,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근데 도구 때 가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러닝은 추가가 된 것이니까 자기 단독이겠죠. 부모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 그 다음에 워킹이라는 것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뒤에서 설명할 다형성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은 자, 이렇게 정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도구 로봇에 땡땡 콜론 2개 주고 워킹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자, 도구 로봇에 속해 있는 함수들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와 다르게 도구가 움직였다는 말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 말이 프린트가 되면, 아, 이거는
자식 시대 때 자식 세대 로봇인 도구에서 실행된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네,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하나 추가시킨 내용인데요. 요겁니다. 생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가 객체화돼서 처음에 메모리에 진입을 할 때 생성을 해줄 때의 상황인데, 이렇게 뭐 괄호 안에 어떤 인수를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없겠죠. 인수를 하나 받아서 생성할 당시에 초기화를 할 목적으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타입에다가 이제 이 인수를 받아서 이것은 로봇가 무슨 타입이냐를 알려주도록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생성자는 이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네, 함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생성자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없어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헤더 파일은 클래스 도구 로봇.헤더, cpp 파일은 클래스 도구 로봇.cpp죠. 당연히 여기는 클래스 도구 로봇 헤더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한번 보죠.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클래스 도구 로봇.헤더 요 파일 인클루드 시켜야만 요 도구 로봇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쓰실 수가 있죠. 네, 썼고요. 그 다음에 my 로봇이라는 것 안에 1을 넣어서 이거는 이제 타입이 1, 강아지 로봇이구나를 알려주기 위한다는 의미로 이제 1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아까 말씀드렸죠. 생성자의 인수를 전달받아서 객체로 될 때 초기화가 이미 돼버리는 상황이 바로 컨스트럭터 생성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그냥 로봇일 경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는데 도구 로봇에서는 생성자를 넣는 거죠. 네. 자, 똑같고요. 뭐 인포메이션도 똑같이 넣고요. 레그스만 4개를 넣습니다. 네. 4다리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네, 똑같이 해봤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전부 다 이건 뭐 당연히 세팅된 정보니까 뭐 바로 나오겠죠. 됐고. 자, 여기 있네요. 하나가 토킹이라는 걸 이제 부른 건데, 토킹이 분명히 그 클래스 로봇.헤더에는 임플리멘테이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는 싱킹만 있고 워킹이 있고 러닝이 있었습니다. 그죠? 토킹이 자기 자신한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토킹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부모의 속성인, 부모의 행위인 베이스 로봇 이즈 토킹이라는 것이 바로 부모 로봇이죠. 로봇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싱킹은 마찬가지로 로봇에 있었던 행위인데 바꿨습니다. 그죠? 도구 로봇에서. 그랬더니 도구 이즈 싱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워킹은 마찬가지로 도구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도구 이즈 워킹이고요. 러닝은 도구에서 순수하게 자기, 부모하고 관계없는 자기만의 행위니까 그냥 도구 이즈 러닝이 된 겁니다. 이 실행 뜻을 아시겠죠? 네, 세 가지 모두는 다 이제 그 자식 세대에서 정의가 다시 된 것이고요. 요 토킹 하나는 이제 부모 세대에 있는 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객체지향 언어의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바로 이 다형성이라는 것인데 폴리모피즘입니다. 자,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로봇가 바로 이 클래스 로봇입니다. 그죠? 그것을 물려받은 두 로봇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도구 로봇이고 하나는 클리너 로봇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자, 똑같이 물려받았는데 도구 로봇이 워킹하는 것과 클리너가 워킹하는 것은 달라야 되겠죠. 네, 도구 로봇은 네 발로 걸어가면 되지만 클리너 로봇은 둥근 거니까 바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휠로 움직이는 거죠. 달라야 되겠죠. 분명히.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았을 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형질을 바꾸려면은 자, 이렇게 부모 때에서는 버철이라는 수식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버철. 그냥 워킹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버철로 해놔야만이 이 워킹이라는 것을 자식 세대가 물려받으면서 그 행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랬고요. 이렇게 이네리턴스가 된 거고요. 자, 파생됐다고 하죠. 드라이브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같은 레벨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프렌드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건데, 자, 어떻게 되나 보시죠. 자, 우선은 클리너 로봇을 하나 정의를 해야 되겠죠. 도구 로봇과 같이. 자, 똑같이 합니다. 클래스 로봇, 이게 부모죠. 부모 로봇을 인클루드를 해야 이걸 쓸 수가 있죠. 이거 이해하시죠? 콜론 주고 퍼블릭 로봇, 부모의 상속된 이름을 써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클리너 로봇 다시 하나 파생시켰습니다. 자, 도구 로봇과 똑같이 정의를 해서 쓰고요. 이름만 이제 클리너 로봇이 바뀐 거고요. 자, 똑같이 다 바꿨습니다. 자, 싱킹이 있고 러닝이 있고 워킹이 있고. 자, 러닝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행위가 되겠고, 싱킹은 물려받았는데 자식 세대에서 바꾼 것이고요. 자, 워킹은 물려받아서 바뀌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그 형태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예를 가서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은 이제 그 다형성을 실험을 해볼 것인데요. 자, 도구 로봇과 클리너 로봇 두 개의 로봇이 이제 자녀 세대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로봇 헤더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 시켜야 됩니다. 자, 각각 인클루드 헤더에 뭐가 있습니까? 로봇이라는 그 부모 클래스의 헤더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번 이상 부르면 그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두 번 이상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그 if and define 되어 있지 않다면 정의한다는 부분이 바로 중복 선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두 개 들어왔고요. 두 개의 로봇, 도구 로봇과 클리너 로봇 클래스를 각각 정의해서 초기화 시키면서 이제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마이 도구와 마이 클리너 이렇게 받았죠. 네, 그다음에 똑같고요. 자, 마이 도구 로봇에서 러닝하는 것과 클리너 로봇 러닝하는 것은 각각 다른 형질이죠. 새로 부모 관계없이 새로 추가된 형질이기 때문에 똑같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구 러닝, 클리너 러닝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는 게 다형성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워킹 테스트에 가서 함수를 프로시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각각 이제 자식 세대의 로봇이 되는 자, 마이 도구와 마이 클리너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 워킹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시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명의 로봇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 로봇이죠. 예, 부모 로봇의 포인터 변수를 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하는 것처럼 그 베이스 로봇에 있는 thinking과 베이스 로봇에 있는 working을 한번 콜 해봐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부모 클래스입니다. 자, 통상 포인터 변수를 받으려면은 여기에는 클래스가 같은 형태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같은 형태라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부모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호출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마이 도구 로봇과 마이 클래스 두 개의 다른 클래스가 인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주소를 포함하는 그 객체의 주소를 집어넣는데 서로 다른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인수의 클래스가 로봇입니다. 자기 부모입니다. 부모.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부르는 그 함수가 각각 두 개가 있는데 하나 thinking은 뭡니까? 부모 고유의 자기 고유의 함수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이스 로봇 is thinking이 나오는 거죠. 베이스 로봇이 thinking이 나옵니다. 자, 부모 세대라고 한다면 부모 세대의 워킹 함수가 호출됐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스 로봇 is working에 나와야 되는데 도구 is working, 클리너 is working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도구 로봇에서 정의가 된 말이고 밑에 있는 것은 클리너 로봇에서 정의가 된 것이죠. 이 워킹 함수는 부모 때에서는 버처리라는 수식으로 써서 만든 함수가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자식 세대에 있는 각각의 행위가 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C++에서 말하는 다형성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는 바로 다형성을 준 건데, 그 자식 세대겠죠. 자식 세대에서 한 행위고, 요 베이스 로벳 싱킹은 부모 클래스의 행위입니다. 자, 부모 클래스의 이름으로 다 함수를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킹이 자식 시대에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다형성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 클래스로부터 받은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와 같이 쓴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자식 세대의 클래스 이름을 쓰더라도 오류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려받았으니까 같은 모음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자, 그 중에서 버추얼로 정의된 것들은 바로 자식 클래스에서 다형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C++에서 말하는 다형성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통상 아두니오에서는 C++는 대부분 다 센서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되면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바로 이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주로 그냥 객체 이름점 뭐뭐뭐뭐 아니면 객체 이름에 포인터죠. 화살표 같은 걸 써서 뭐뭐뭐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은 쉬우실 거고요. 다형성과 이네이턴스는 그냥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